사람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이 폐허가 된 도시. 아무도 없는 마켓에서 약을 찾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면 마치 누구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듯이 조그만 소리에도 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가족들은 모두 수화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막내 아들 보우는 가게에 진열되어 있었던 장난감 비행기를 가져가려고 하지만 소리가 걱정이던 아빠는 그것을 제지합니다. 뾰로통해진 막내를 보고 엄마는 막내를 위로해주죠. 이때 누나 리거는 배터리가 없는 비행기 장난감을 아빠 몰래 건네줍니다. 스스로도 뿌듯했는지 윙크를 날려보죠. 하지만 보우는 누나 몰래 배터리를 챙겨갑니다. 행여나 소리가 날까봐 맨발로 길을 걷고 있는 에보트 가족. 그리고 고요한 정적을 깨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막내가 걱정이 된 아빠는 온 힘을 다해 뛰어가 보지만 막내는 괴물에 의해 죽고 맙니다. 막내가 죽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에보트 가족은 터전을 잡고 여전히 침묵을 유지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모은 기사를 보자면 뉴욕시는 폐쇄가 되었고 괴물은 앞을 보지 못하며 소리가 나면 공격을 하고 단단한 외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리는 주파수를 이용해 바깥 세상에 구조 요청을 보내보지만 이런 절망적인 생활 속에서 에블린은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한된 생활이지만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어가죠. 소리를 고려해 밥그릇 대신 나뭇잎을 사용하고 밥을 먹기 전엔 항상 막내 보우를 생각하며 기도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리건과 마커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다행히 리의 빠른 대처 덕에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하지만 작은 소리를 듣고 달려온 괴물, 가족들은 긴장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부의 사이는 좋아 보이네요. 리는 가족들이 자주 다니는 경로에 모래를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에블린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한편 자신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리건은 아빠가 자신을 싫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건은 사실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수화를 배운 것도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닌 리건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는 마커스와 함께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가려는 이유는 아들 마커스의 자립심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커스만 데리고 나가려는 아빠를 못마땅해 하는 리건. 리는 마커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소리를 듣고 괴물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마커스. 아빠는 강물 소리가 커서 작은 소리는 괜찮다고 말을 하죠. 그 시각 리건은 혼자서 밖으로 나갑니다. 에블린은 지하에 있는 자루를 옮기려다 계단에 있는 못을 세우게 됩니다. 한편 폭포로 간 리와 마커스, 그리고 이 영화에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Why didn't you let her come? Do you blame her for what happened? No. Because she blames herself. 그 시각 리건은 막내가 죽은 장소로 오게 됩니다. You still love her, right? Of course I do. You should tell her. 집으로 돌아오던 리와 마커스는 낡은 저택을 발견하게 되고, 지나쳐 가던 도중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노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죽어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참지 못했던 노인은 결국 아니, 코까지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 같은 시각 집에 있던 에블린은 양수가 터져버립니다. 에블린은 곧장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세워져 있던 못을 밟고 말죠. 그리고 밖에 있는 리가 볼 수 있도록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에블린 앞에 괴물이 나타납니다. 괴물을 교란시키려 알람 시계를 손에 든 순간 에블린의 복통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에블린의 구조 신호를 발견한 리. 그 시각 괴물은 에블린의 코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통이 찾아오는데 알람이 울린 틈을 타 재빨리 위로 올라가는 에블린. 그리고 리는 마커스에게 폭죽을 이용해 괴물을 교란시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괴물을 피해 욕조 속으로 들어간 에블린. 피가 흐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는데, 그리고 고통이 한계까지 다다른 에블린은 결국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집으로 들어온 리. 하지만 에블린은 보이지가 않았죠. 욕조에 묻어있는 피를 보고 절망감에 빠진 리. 울분을 삼키며 감정을 억누르는데, 그 순간 에블린은 출산에 성공을 하고 아이와 함께 살아 있었습니다. 리는 에블린과 아이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입마개를 씌워줍니다. 한편 혼자 있던 리건에게 괴물이 다가가지만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죠. 리건의 보청기에서 나오는 전파에 반응을 하는 괴물. 밭을 헤매던 리건은 불이 켜진 채로 떨어져 있는 손전등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괴물을 피해 밭에 숨어 있었던 마커스와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각 리는 아이들을 찾으러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집안에 있는 배관이 터져 물이 새어 나오게 되고, 촛불이 꺼지자 에블린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에블린이 깨어났을 땐 이미 바닥이 물로 가득 찬 상태였죠. 그리고 아이가 들어있는 상자 뒤에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에블린은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아이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에블린은 천천히 물줄기 뒤로 몸을 숨깁니다. 같은 시각 리건은 숨을 곳을 찾아야 한다며 이동을 하자고 하지만 마커스는 아빠가 데리러 올 거라며 거부를 합니다. 누나를 설득하려던 그때 그리고 소리를 듣고 남매에게로 향하는 괴물. 리는 빠른 속도로 남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빠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남매. 집에 있던 에블린도 그 장면을 보게 되고,
아이들이 숨고 무기를 꺼내는 리. 그 순간 아이들에게로 달려오는 괴물. 정신을 차린 리는 아이들이 괴물에게 공격당하는 걸 보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죠.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온 가족에게 다시 한번 괴물이 찾아옵니다. 그때 리건은 아빠가 수집해오던 정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청기에 주파수를 이용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청각이 극도로 예민한 괴물은 주파수의 영향으로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마이크를 발견한 리건은 보청기의 주파를 증폭시킵니다. 총소리를 듣고 숨어있던 괴물들이 몰려오게 되고 에블린의 의미심장한 표정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이 영화는 2018년에 개봉이 된 서스펜스 공포 장르의 영화입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공격받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 가족의 숨막히는 사투를 그린 이야기인데요. 무서운 걸 못 보시는 분들도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리 역을 맡은 크레신스키는 감독 및 각본과 남자 주인공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부인 에블린 역을 맡은 에밀리 블런트와는 실제 부부 사이이기도 합니다. 잔인한 장면은 많지 않지만 음향 효과만으로도 이렇게 극도의 긴장감과 스릴감을 유발하는 영화는 극히 드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후속작의 여지를 남긴 만큼 2020년 3월에 콰이어트 플레이스 2가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안 보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며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릭무비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odels popping bottles.